6장에서는 우리 이제 지금까지는 정상 상태, 뭐든지 고정돼 있는 상태, 스테디한 상태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비정상파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비정상파 운동은 뭐냐면 충격파가 이동할 때, 실제는 비행기가 날아가면 청소기가 날아가고 여기에 피터번이 있으면 여기 충격파가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사실은 이쪽에서 바람이 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정지돼 있고 여기는 정지돼 있고 여기서 비행기가 몰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자, 이동 충격파라는 건 뭐냐면 특히 폭발할 때 여기서 뭐 안에서 뭐 가스가 폭발했다. 옛날에 뭐 80년대인가요? 90년대인가요? 어디 해양 도시가스 폭발해갖고 온 동네 그냥 그 소동나던 터지면은 충격파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충격파가 지나가고 그 유리창이 있으면 충격파가 바람하고 상관없이 저건 지나가요. 여기 물체 막고 있어도 저 파가 지나가죠. 그러면 이 뒤에 압력 차에 의해서 유리창이 깨지는 겁니다. 압력 차에서 물론 전압력에 의해서 태풍이 불면 태풍은 이제 저기 직접 그냥 동압이 걸려서 태풍이 많이 지금 이제 충격파라는 거는 이제 초음속으로 오는 거죠. 태풍이 오는 거는 또 초음속이 아니고 여기 동압이 걸려서 여기 피제로가 여기 세고 크고 여기 안에 대기업은 그냥 피고 그러니까 여기 동압에 의해서 전압에 의해서 유리가 깨지는 거고 이 폭발에서 충격파가 지나갈 때는 이거는 그 바람 속도에 의한 동압이 아니고 그 동압 물론 이제 합의진 동압이지만 여기 충격파에서 압력 차에 의해서 생기는 자, 해서 그런 내용들을 공부합니다. 폭발하거나 재돌입시라는 거는 비행기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렇게 뭐 리엔트리 갖고 뭐 여기서 충격파를 앞에다 앞세우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건 뭐 충격파 속도. 자, 충격파 간등에서 충격파가 정지 있지 않고 충격파가 초음속으로 전파한다. 그죠? 일단은 장지 충격파 관계식을 한번 정리하면 연속 방정식 그리고 모멘텀 방정식 그 다음에 에너지 방정식이 장지 충격파에서는 자, 이동 충격파, 장직 충격파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따져보자. 자, 이동 충격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장지 충격파 그러면 이쪽에서 자, 충격파가 지금 충격파가 이쪽으로 가고 있다. 이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할 때 지금까지 충격파의 속도로 이쪽에서 바람이 온다. U1이 US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동 충격파는 여기서 U 다시는 0이죠. 0이고 여기 US로 가고 있고 뒤에서 바람이 쫓아오죠. 쫓아오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장지 충격파를 해주면 이제 U1은 US에 해당하고 속도로 마스로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속도로 경계가 좀 애매하잖아요. 이쪽 온도로 해서 이 속도를 마스로 하는 건지 이쪽 온도로 해서 마스로 하는 건지 사실은 이쪽 온도로 해갖고 마스로 해야 되겠죠. 속도가 우리는 이제 유동 속도 그 다음에 유동 속도로 일단은 따져야죠. 마스라는 거는 그 온도에 의해서 변하는 거고 유동 속도는 절대값이고 그러면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US를 해줬으니까 U2로 나타나는 거는 US-UP가 되겠죠. 따라오는 UP만큼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이때 P0 표시가 지금 그 정체값이 표시가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제로 값이 써져 있는 게 여기는 우리 P1, T1, 로우1 그러잖아요. P01, P02, 이렇게 여기 S자가 붙어 있나요? 저기 정지에 있다 그래서 여기는 다시가 붙어 있고 제로 다시 그러면은 벌레 값이 이거 P1, T1, 로우1, T1의 A1 이거는 우리가 바로 그냥 측정되는 값이에요. 측정되는 값. 여기도 마찬가지로
측정되는 값이 여기서 우리가 정체값이라 그러면 이제 여기 속도를 고려해서 가상의 값이다. 가상의 값. 그래서 정지 충격파나 이동 충격파나 스타틱 값은 당연히 같아야 된다. 물성치가 틀려지면 안 되죠. 물성치가 틀려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체값은 상대적인 값이다 이거죠. 속도, 뭐 우리가 보는 뭐 사람이 이동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과 상대 관점이 틀리다 이거죠. 관점이. 자, 이동 충격파 그러면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이동하면 같이 이동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앞에서 바람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바람이 오는 것처럼이. 자, 해서 자, 충격파가 지나기 전의 압력과 정체 압력은 같다. 여기 정체되어 있으니까 이동 충격파가 있으면 P0나 P-가 일단 같죠. 유동 속도가 여기 없으니까. 이동 속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정지 충격파로 변환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이 US에 의한 정체 값들이 이제 증가하는 값들로 나타나는 거죠. 자, US를 빼주면 정지 충격파 형태의 유동이 되고, 이때 충격파 전의 유동 속도는 US가 되고, 후에는 US-UP가 되고, 자, 스타틱 값들은 무조건 같다. 정지 충격파나 이동 충격파나 모든 값들은 같아야 된다. 정체 값들은 관찰자에 따라서 당연히 틀리게 된다. 여전히 틀리게 된다. 자, 그래서 수직 충격파식을 이제 아까 써놓은 식에서 U1, 이게 U1에 해당하고 이게 U2에 해당하죠. 이게 U1에 해당하고 U2에 해당하고 US하고 UP로 표시했다 이거잖아요. 이게 U1에 해당하고 이게 U2에 해당하고 이게 U1이 US고 MS가 M1이고 M분의 US고 뒤에는 이제 UP는 이제 뭐 U2하고는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값을 그대로 유도한다. 그 수직 충격파 관계식에다가 이대로 그냥 대입하면 되죠. 이게 U2에 해당하고 이게 MS에 해당하고 이 관계식을 뽑아보면 그래서 뽑아보는 식이 뭐냐. 자, 여기 다시 뭐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관 우리 그 수직 충격파 유도하는 과정을 그대로 거치는 거예요. 이게 U2에 해당하고 이게 U1에 해당하고 해서 여기다 대입하고 이렇게 대입하고 하면 이게 그 휴거니트 관계식을 이렇게 뽑아낸다. 근데 이제 실제 계산할 때는 또 뭐 이런 과정하고 추가 계산할 수도 있고. 자, 해서 이제 여기 에너지 이퀴션 써서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서처럼 정지 충격파의 휴거니트 관계식이 저기 이동 충격파일 때나 같아요. 이동 충격파일 때나 P1, P2 하는 거는 어차피 관계식이 같다. 그러니까 ρ1분의 ρ2는 이렇게 표시되고 T1분의 T2는 이렇게 표시되고 자, 이동 충격파일 때는 압력비로 표시하는 게 편리하다. 그런데 이 식은 정지 충격파 할 때 식이나 같은 식이 되고 있다. 같은 식이 되고 있어야죠. 자, 이번에는 이제 정지 충격파에서는 마스로 표기된다 이거지. 그런데 여기서는 이 압력으로 표시한다. 그래도 두 개 관계는 뭐 빤히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MS를 구하면은 A1분의 US죠. 그럼 뭐 P1분의 P2 관계식에서 그대로 그냥 뽑아왔어요. 그러니까 앞에 물론 P1분의 P2, T1분의 T2에서 그 편리하다 해서 물성치를 계산을 했는데 어차피 계산했는데 마스로 환산을 해주면 MS를 환산해주면은 이게 이제 우리 청지 충격파에 썼던 그 식 그대로예요. 그러면 MS는 여기서처럼 이렇게 P1분의 P2가 주어지면 MS가 주어진다. 이게 이제 수직 충격파에서 정지 충격파에서 썼던 그 식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식에서 온 거예요. 이 식에서. 자, 모멘텀식 거쳐서 온 거고 이렇게 모멘텀식 거쳐서 이 식 거쳐 갖고 온 거고 이때 US는 충격파 속도는 이제 MS가 주어지면 A1이
A1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양쪽의 압력차에 의해서 US가 구해진다. US가 구해진다. 그러면 압력차에서 M1도 구해주는 거고 나머지 다 구해진다. 그죠? 자, 그러면 충격파 전후 압력표로도 이동 충격파 속도를 구하게 된다. 그죠? 속도를 구해야 된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이 관계식에서는 자, 이동 충격파 후 속도, 이동 충격파 후 속도를 구하면 US-UP는 이렇게, 그러면 UP는 이렇게 넘어가서 T쪽에서 충격파 후로 해서 속도는 앞에 US하고 이 밀도 차이에서 구한다. 그러면 로운분의 로터는 우리 그 정지 충격파나 이도 충격파나 같다 그랬죠. 같다 그랬고, 그 다음에 US는 아까 구현 원식에서 뽑아보면 이런 관계 P1분의 P2겠죠. 이게 이렇게 되고, 그 UP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 자, 압력비가 주어지면 UP를 구하게 되고, UP가 주어지면 압력비를 구할 수 있고, 압력비를 구할 수 있고, 구할 수가 있다. 이거다. 자, 그러면은 정지 유체 성질을 알면은 정지 유체 성질을 알면은 P와 T와 로트를 알면은 여기 나머지를 다 이 압력비를 알아야죠. P1분의 P2, P1분의 P2를 알면 나머지를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MS, UP 계산할 수 있다. 또 여기 어느 거든지가 하나를 알면은 P1분의 P2 계산하고 거기서부터 나머지 것들을 구할 수 있다. 저건 이렇게 해서 P1분의 P2를 구하면 나머지를 구한다. 그죠? 자, 이동 충격파 후의 마수는 UP 구해진 거에서 A2로 해야 마수가 되겠죠. 그러면 그 A1분의 UP고 A1분의 UP고 A1분의 UP 그 다음에 A2분의 A1 그러면 온도 B로 나타나고 이게 아까 구해놓은 관계식에서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여전히 구할 수가 있다. 자, 강한 충격파일 때는 충격파가 P1분의 P2가 인피니트로 갔다 그러면은 이게 T쪽에서 속도가 T쪽에 A2분의 UP가 1.89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T쪽 후폭풍이 초음속으로 나온다. 강한 충격파일 때는 UP가 초음속일 수 있다. 여전히 초음속일 수 있다. 자, 크게 폭발을 했을 경우에 자, 정지 충격파하고 비교하면 U1에 해당하는 게 US고 U2에 해당하는 게 US-UP고 그래서 UP는 US-U2가 되는 거죠. 따라서 US는 초음속이고 기본적으로 U2는 아음속이고 따라서 여기 이거는 아음속이고 여기는 초음속이니까 여기 1이 넘어가서 빼준 값이 초음속이 크면은 US가 크면은 당연히 초음속일 수도 있다 이거지. 초음속일 수 있다. 자, T쪽이 쫓아오는 마수는 A2분의 UP고 조금 전에 있던 앞에 있던 식입니다. 이동 충격파하고 정지 충격파하고 차이는 일단 정체 성질이 틀리죠. 정지파에서는 H01하고 H02하고 같죠. T01하고 T02가 같으니까 이동 충격파에서는 당연히 달리도록 되어 있고 이동 충격파에서는 H0 다시는 H01이 아니고 H1이고 H02 다시는 H2에다가 속도에 의한 성분이 들어가고 수직 충격파니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H2가 더 높아지죠. 높으니까 여기 더 높은 거에다가 더 있으니까 토탈 엔탈피는 증가하도록 돼 있다 이거죠. 이렇게 증가하도록 돼 있다. 마찬가지로 P01 다시는 P1하고 같고 또 P분의 P0는 이 등엔트피니까 마우스 관계에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P2는 P1보다 크고 따라서
따라서 P02는 P01보다 당연히 크고, 여기 더 큰 값에다가 마스에 의한 영향까지 합해줬으니까, 이것도 크다. P02도 P01보다 크다. 뭐, 전기충격파에서는 반대였죠. 자, 이렇게, 마스는, 뭐, 뒷쫓아오는 MP. 이렇게 되죠. P2니까, 여기 MP에 해당한다, 그죠? 따라서 정체 엔탈피는 비정상, 비점성, 단일 요동에서는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에너지 방정식이 이게 타임항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이렇게 돼서 H가 일정하지 않다. 이런 게 이제 비정상 요동의 특성입니다. 자, 예제를 하나 보면 폭발에서 수직 충격파가 압력이 수직 충격파가 압력이 대기압이고 온도 30으로 정지되어 있는 공기 속을 600m로 전파한다. 이 충격파트의 공기 속도, 압력, 온도, 이동 충격파 전의 정체 성질, 정체 온도를 봐라. 자, 정지 충격파로 계산하면 여기 P1 주어졌고, T1 주어졌고, A 주어졌고, M1 주어졌고, 여기 1.7에 대해서 P01 구하고, T01 구하고, 뭐 T1 구하고, T1이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 구하고. 충격파 후 성질은 M2 그냥 구해서 하고 P1분의 P2 구하고 T2분의 T1 구하면 P2, T2, A2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구한 걸 바탕으로 이제 정지 충격파 후의 정체 압력이 저기 정지 충격파 때 P2분의 P02 마수에 의해서 P02 구하게 되고 T01, T02는 같으니까 됐고, 자, 충격파 T의 유속은 U2는 이렇게 구해지고, 이동 충격파로 변환을 했다. 그러면 정체 성질에 의해서 P2-는 P2, 정지 충격파에서 구한 것 그대로, T2-는 T2, A2-는 A2, UP는 U1, 원래 수직 충격파 오는 속도 빼기 저게 U2, 그래서 뭐 330이다. 그래서 MP는 후속되는 마스는 0.78다. 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P01은 얼마냐면 P1하고 같으니까 그대로, T01도 그대로고, MP는 저기 뭐 0.78이고, 그 다음에 얘들 그 뒤쪽에서 따라오는 마우스에 맞춰서 정체 조건은 그때 구하면 되죠. P2분의 P02, 여기 등엔트로피 표에서 그래서 P02하고 T02하고, 아까 그 충격파 전의 마수는 이미 여기 속도가 600m이던가요? 그 주어졌으니까 바로 그게 MS가 M1에 해당하죠. 수직 충격파에서는 정체 온도가 보존되지만 이동 충격파에서는 보존되지 않는다. 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매트랩으로 이제 뭐 계산을 몇 가지 했어요. 무빙 시작에 대해서 여기 프로퍼티 방금 이제 그거 주어진 거 그대로 그냥 푸는 거예요. 자, US고 U1 오는 속도고 MS고 이게 M1에 해당하고, 그때 M1에 대한 토탈 프로퍼티 불러서 계산하고. 그러면 여기 그 스테이션일 때 무빙, 자, 이제 충격파가 무빙일 때는 P1이 P01이라고 했으니까 M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고, 여기에 맞춰서 M1일 때 수직 충격파에서 뒤쪽 P2를 좀 구해야죠. 이렇게. 그러면 U2도 구하고, UP 구하고, MP 구하고, 이런 거 이제 다 구했고, 스타틱 값은 이제 토탈 프로퍼티 할 때는 여기 스테이셔너럴 샥일 때는 뭐 이렇게 M2에 대해서 구하는 거고, 자, 무빙 샥일 때는 여기서처럼 MP를 넣어서 계산해야 되겠죠. MP를 넣어서 계산하면 뒤에 나머지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이런 값들이 되더라. 이번에는 이제 충격파가 반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가갖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UR로 반사를 하면 그 관계식을 한번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일단 다 풀었어요. 불성치를 여기에 이제 이쪽 압력이 주어지고 그러면은 나머지 뒤쪽이 어떻게 된다 하고 다 풀었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쪽 조건이 일단 주어졌으니까 이쪽에 가면서 이렇게 UR을 구하면 되겠다. 자, 샥튜브를 예를 들면 이제 샥튜브는 가운데다가 분리막을 이렇게 두고 여기다 높은 압을 주고 낮은 압을 주면은 순간적으로 다이아프램을 탁 터트리면은 이제 그 충격파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낮은 압력에서 높은 압력으로. 그러면 여기에 쫓아오는 이제 쫓아오는 유동 속도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실린더 같은 거를 놔두고 그러면 이쪽으로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충격파가 발생하는 현상들을 이제 실이라는 사진으로 찍습니다. 실이라는 사진으로. 그러면 이게 접촉면에서 이제 탁 끊어주면 이쪽은 이제 충격파가 가고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도 이제 파가 가겠죠. 이쪽으로 파가 가는데 오는 거는 항상 이쪽으로 밀려오면서 여기는 고압을 유지하고 여기는 저압을 유지하니까 팽창파가 이쪽으로 생기면서 팽창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판은 이 파대로 이쪽으로 가고 이 판은 이 파대로 이쪽으로 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쪽을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끝들까지 갔다 오면은 반대로 반사돼서 이렇게 온다 이거예요. 반사돼서 온다. 그러면 이제 진행하는 속도를 보면 이게 처음에 갈 때는 여기서부터 갈 때는 US분의 1이 여기가 타임축이고 여기가 X축이니까 그 역수가 되겠죠. 역수가 돼서 이렇게 이제 이런 속도로 그 시간에 따라서 충격파의 위치가 자, 벽에 부닥쳐서 반사됐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오는데 이 기울기는 UR분의 1이 UR분의 시간축이 이쪽이고 이쪽이 거리축이니까. 그러면 U차는 어떻게 되냐면 이쪽 뒤쪽은 정지해 버리죠. 끝트리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정지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입자는 이렇게 쫓아가다가 이거는 유속이죠. 유속분의 1로 가다가 이 반사발을 만나면 이제 뒤쪽에 가서는 정지해 있는 거죠. 이렇게 정지해 있는 거다. UR을 어떻게 계산하냐? UR을 지금 이제 첫 번째 가는 거 이제 첫 번째 진행을 자 여기 이쪽 항을 보면은 자 연속 방정식에서 이쪽 항이고 그 다음에 정지파로 변환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렇게 반사되면 여기는 이제 U5가 되니까 이번에는 자, 여기다 UP로 오는 거에다가 플러스 UR을 해줘야죠. 이게 들어가는 게. 그 다음에 이쪽은 그 UR이 되는 거죠. 이거를 UR을 정집하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연속식을 만들어주면은 이쪽 이렇게 로2로 돼 있던 거에다가 그쪽에서 속도 반대쪽에 U5에 UR, 그 다음에 모멘텀식, 에너지식이 그래서 충격파 전에 그 충격파 전후 마스를 따져보면 A2분의 UR 플러스 UP 이 값이 A2로 나눠서 관계식 요소에서 해봤더니 이렇게 AR 제곱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직접 뉴턴을 안 해봤는데 저건 그 처음에 가고 있는 샵 웨이브의 속도에 맞춰서 가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결정된다. 자, MR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여기 열심히 유도를 해놨습니다. 열심히 유도를 해놨어요. 여기 지금 에너지 방정식, 처음에 있던 방정식이 처음에 입사되는 방정식, 그 다음에 반사되는 방정식, 그래서 충격파 전 이렇다. 그 다음에 관계식을 쭉 유도를 해보면 이렇게 해서 이 값이 이제 A라고 값이 나오면 거기에서 MR을 구할 수가 있다. 이제 MR을 이렇게 구한다. 자, 해서 이제 반사되는 마스가 아니고 반사파하고 뒤쫓아오는 유동의 합에 대한 마스.
대한 수가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매트랩으로 방금 계산하는 내용을 그대로 그냥 MR 값 계산하는 걸 그대로 그냥 플러스 놨어요. 플러스 놨고, 그 다음에 가격에 의해서 이제 P5의 그 프로퍼티 충격파 관계식, 그 다음에 정치 압력 관계식 이런 것들을 계산을 했어요. 자, 지금까지 열심히 그냥 너무 공부를 많이 한 것 같기도 한데, 저건 매트랩이나 이런 거 보고 한 번 더 공부를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거,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미분 방정식으로 푸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이 미분 방정식. 근데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려면 이게 일단은 산형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고, 그러면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들어요. 웨이브 이퀘이션. 웨이브 이퀘이션 만들고, 그 다음에 웨이브 이퀘이션을 풀려면 또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또 편미분 방정식 푸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편미분 방정식 푸는 거는 그 유튜브에 보면 제가 그 저기 공학수학 하학원에 나오는 파트들을 녹화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파트 산형으로 만들어지는 식들을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고, 이제 저기 진도는 이 앞부분까지입니다. 진도는 앞부분까지고, 이걸 풀면 이제 등엔트로피 저기 유동이 되는 거예요. 등엔트로피 유동에 대한 웨이브 이퀘이션이 되는 거예요. 웨이브 이퀘이션이 되면은 그거를 이제 푸는 방법은 또 별도로 이제 편미분 방정식의 변수 분리법에 의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웨이브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해보는 건데, 여기까지 가기에는 이제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가면 우리 학생들 그냥 못 살게 보는 것 같아서 추가로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저기 편미분 방정식 푸는 거를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공부를 하려면 저기 그 공업수학 하학원에 나온 파트 편미분 방정식 섹션이 있는데, 그 섹션에 대해서 그 유튜브에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적당히 검색하시면, 지난번에 어느 과목에서는 제가 그 수치해석은 어디서 찾으라 그랬던가, 그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건 지금 여기 그 압축성 유동도 후반부에 있는 것들은 전부 유튜브에다 올렸어요. 저기 학교에다 바로 올렸더니 또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그 학교에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학습 진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간 스케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